요즘은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화의 시작이 늘 비슷합니다. 김 선생, 요즘엔 은행에 가는 게 일이야. 예전엔 걸어서 10분이면 됐는데, 이젠 두세 번은 갈아타야 해. 예금 찾으러 갔더니 기계로 하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잘 못 만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은행에서 25년째 근무 중인 김정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 고객님들과 상담을 맡은 지는 17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제는 얼굴만 봐도 김 선생, 나 또 왔어 하시며 반갑게 인사 건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긴 세월 함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드려온 사이죠. 그런데 요즘은 저도 어르신들을 대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환경이 너무도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지점은 점점 줄어들고 모든 서비스는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죠. 어르신들께는 이 변화가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내 통장도 카드도 전부 여기 있는데 지점이 없어지면 내 돈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실제 뉴스에서 금융사 부실이나 예금 사고 이야기를 접하시고 내 돈은 정말 안전한 걸까? 이렇게 밤잠 설치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럴 땐 은행 가서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면 됐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불안한 마음도 달래주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은행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지점에서도 자동화 기기가 대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낯설고 작은 글씨는 보기 힘들고 버튼을 잘못 누르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손이 쉽게 가지 않으신다죠.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속엔 단순한 사용법이 아니라 나도 뒤처지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그 걱정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만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동네 농협에서도 다른 은행 통장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일까? 요즘은 아예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낸다는데 나도 꼭 배워야 하는 걸까? 어디선가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는데 그런 일도 진짜 일어날 수 있나? 이제는 내 돈을 지키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 뭘 먼저 알아야 하지? 이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창구에서 또 어르신들과 오랫동안 상담하며 들었던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거나 복잡한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전문 용어 대신 어르신들께 바로 와닿는 말로 뉴스에선 알려주지 않는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아, 그땐 이렇게 하면 됐겠네. 하실 수 있는 순간이 꼭 생기실 겁니다. 어떤 제도가 생긴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한 건 많은데 누구에게 물어보긴 애매한 그런 이야기들. 이제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예금이 혹시라도 위험해지는 경우는 없는지, 스마트폰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건지, 사기나 보이스피싱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흐름이 머릿속에 정리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께서 당당하게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뒤에 물러서 계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알고 계셔도 내 자산은 훨씬 안전해지고 생활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아주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겁니다. 예전엔 집 앞 은행에 다녔는데 이제는 멀쩡하던 지점이 문을 닫았어. ATM기도 줄고 사람 있는 창구는 아예 없더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뉴스 속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지점 하나가 30년, 40년 익숙한 생활의 일부였거든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하루아침에 금융생활이 불편해지고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농촌이나 도서지역 같은 외곽 지역에 한정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이나 경기 같은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도 지점 폐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30년 넘게 동네 신한은행 지점에서 적금을 붓고 상담도 받고 해마다 잔액 정리도 꼼꼼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시던 지점이 다음 달부터 폐쇄된다는 안내문을 받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 다른 지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해. 편도만 40분이 넘는다니까. 나는 다리도 안 좋고 지하철도 못 타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은행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곧 어르신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꼭 본인의 은행 지점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다른 금융기관에서 주요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통장이 있어도 동네 우체국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곳에서 입출금, 계좌 조회, 공과금 납부, 간단한 대출 상담까지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건 어르신들께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네에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그동안은 은행이 멀어져서 불편을 겪으셨다면 이제는 생활 반경 안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최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집 근처 우체국에서 본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잔액 확인이나 송금,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것 없이 편하게 그리고 훨씬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제도는 일부 금융기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의 우체국, 그리고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많은 지역 금융기관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들끼리 협약을 맺어 예를 들어 신한은행 고객이 KB국민은행 지점에서도 일부 업무를 볼 수 있는 구조까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은행 간 협력이 이루어지면 지점 수는 줄어들더라도 고객의 접근성은 더 넓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즉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지점이 없는 은행들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모든 업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출금, 계좌 조회, 공과금 납부, 간단한 상담처럼 기본적인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복잡한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심사 같은 일은 여전히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 업무는 이제 더 이상
먼 은행 지점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정말 내 예금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을까?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어서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예금 정말 안전한 걸까? 혹시라도 은행이 망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 일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는 여러분의 예금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됐는데요. 드디어 2025년 9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순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아껴 모은 8천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 두셨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금융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안 오셨다고 합니다. 혜진 씨, 이거 다 못 돌려받는 건 아니겠지? 내 노후 자금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 덕분에 이정순 할머니처럼 1억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단,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당 최대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보호되는 금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기관을 나눠서 예치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한은행에 1억, 농협에 1억 이렇게 분산하시면 총 2억 원까지 전액 보호받을 수 있죠. 이제 예금은 안전하게 지켰으니 이 돈을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두셔야겠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디지털 금융 적응법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엔 이 나이에 스마트폰으로 돈을 본다고? 글씨도 안 보여.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한 달 뒤에는 잔액조회, 공과금 납부까지 혼자서 척척 해내셨습니다. 비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반복해서 해보신 거예요. 처음엔 스마트폰을 켜고 끄는 방법, 화면 터치하는 방법, 앱을 실행하는 방법부터 배우세요. 요즘 동네 복지관이나 SKT, KT 같은 통신사에서 무료 스마트폰 강의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 번만 나가보셔도 훨씬 쉽게 익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서 글자 크기에서 글씨를 키우실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터치가 어려운 분들은 접근성 설정에서 터치 보조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은행 앱을 설치해보는 것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신한솔, KB스타뱅킹, 우리WON뱅킹 같은 앱을 공식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잔액조회, 거래 내역 확인 정도만 써보세요. 대부분 은행 앱에는 시니어 모드도 있어서 글씨가 크고 메뉴도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께 아주 편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비밀번호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시고 혹시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은행의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금융 사기도 너무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투자 사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미리 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사기 예방법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그런 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 지급기로 가서 돈을 옮기라고 유도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따라가지 마시고 즉시 끊으세요. 세 번째는 정체불명의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보안 강화, 계좌 확인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모르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설치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좌가 정지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겁주는 전화입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놀라서 급하게 행동하시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 딸이 위급하다. 이런 말에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항상 평소 알고 계신 번호로 다시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땐 반드시 전화를 끊고 은행이나 경찰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은 예를 들면 신한은행 1599-8000번, 경찰은 182번, 금융감독원은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바로 은행에 계좌 출금 정지를 요청하시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조금 긴 여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하나 와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앞으로의 금융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든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창구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직접 도장 찍고 종이 통장에 기록을 남기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돈이 이동하고 통장도 카드도 없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일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더 많은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스마트폰 뱅킹은 지금보다 더 보편화될 것이고 AI,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이런 예금 상품이 어르신께 유리합니다 하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세상이 열릴 겁니다. 카드 대신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는 기술, 종이 통장 없는 시대,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무현금 사회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는 때로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이런 혼란이 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지 조금 낯설 뿐이지 하나씩 배워보면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은행 대리업 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은행 지점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이나 농협, 새마을 금고에서 내 통장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버스를 2번씩 갈아타며 먼 지점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던 예금이 앞으로는 1억 원까지, 그것도 금융기관별로 각각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평생을 걸쳐 모아오신 자산을 더 확실하고 넓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한번 잔액을 조회해 보시고 한번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보시고 한번 공과금을 직접 납부해 보시면 아,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 선생, 나도 스마트폰으로 돈 보내는 거 해봤어. 내가 이걸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막상 하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금융 관련 일을 전적으로 맡기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나도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힘, 조금씩 길러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는 겁니다. 잔액 조회부터 시작해도 괜찮고 통장 내역을 보는 것부터 익혀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단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를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금융상품이든 예금이든 혹은 스마트폰 뱅킹이든 무조건 가입하거나 누르지 마시고 항상 은행 직원에게 묻고 믿을 만한 가족과 상의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실수하거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내 삶에 맞게 조절해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어르신들이시라면 그 변화도 분명히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지금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실속 있는 금융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김정호였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하고 지혜로운 금융 생활을 응원합니다.